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태어나도 누군가 사망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 변호사님, 출생신고 정의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기관에 등록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네. 이런 걸 알리는 절차가 그 출생신고입니다. 네. 출생신고는 아이가 출생한 후에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과태료 부과 기준은 7일 미만인 경우에 1만 원,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인 경우 4만 원, 네. 6개월 이상 5만 원 이하,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과태료 막 많이 과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 보면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사주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출생일자를 변경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좀 빈번했던 것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네, 아이의 출생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 네, 형법에 보면 231조에 의해서 이런 행위는 사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출생일자를 변경한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게 되면 이것 역시 형법 228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출생일을 변경하시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절대 안 된다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권 변호사님. 네, 출생신고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그 예.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쓰셔야 되는데 가실 때는 준비물로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 네. 병원에서 발급한 아기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출생신고 시에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하면 두 번 발급을 하시지 않을 수가 있어서 예. 통장사본도 함께 가지고 가시면 양육수당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통장 사본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고요.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 부모님 두 분 다 신분증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시는 분 본인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망신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신고 정의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네, 사망 신고는 사망한 사람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고자 시은면 장에게 하는 보고적인 신고를 의미하는데요. 네. 보통 사망인의 직계간쪽 이런 동거 친족이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신고 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동거인 그리고 동거하지 않은 친족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사망 신고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구비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은 뭐 두 번 발걸음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사망 진단서 또는 사망 증명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가시게 되고요. 예.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 그리고 사망자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 증명서를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셔서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이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네,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자, 이번에도 뭐 신고기간이 경과가 되면 과태료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권 변호사님. 네, 이번에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 이 과태료 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최대 5만 원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처럼 1개월 이제 7일 이상의 미만이 경과하면 1만 원, 1개월 미만이 경과하면 2만 원, 네. 3개월 미만이 경과하면 3만 원, 6개월 미만 경과 시 4만 원, 6개월을 넘어가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망 신고가 끝나면 바로 오실 것이 아니라 예. 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제도 이름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하시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내역이 전부 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상속하시거나 상속 포기 신고하시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원스톱? 서비스.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망을 했는데 뭔가 국가로부터 나오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자로 인해 받아온 어떤 이익 같은 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네.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방금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신고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네. 과태료가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그리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과태료 때문에 뭐 신고하거나 말거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사망으로 인해서 수급받고 있는 이득은 더 이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추후에 뒤늦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네. 그간 받으신 그 수급은 부당이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전액을 반환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자까지 가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사망신고를 적시에 처리하시고 수급 받으시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만약 버젓이 살아있는데 뭐 오랜 기간 실종이 됐다든지 연락이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로 사망 신고가 됐는지 그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만약에 실종 신고가 잘못돼서 실종 신고로 인해서 사망 신고가 됐다면 네. 생존한 사실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허위로 사망 신고가 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 신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네. 실무적으로는 사망 신고 전에 등록된 지문과 그 정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지문을 대조해서 다르다면 입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덕분에 출생신고, 사망신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모두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양육, 수당, 또 사망자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팁을 전해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 그리고 사망신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